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롬무어의 네버리지라는 책을 들고 나왔어요. 롬무어라는 이 저자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다. 동시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레버리지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금 들고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레버리지를 이용하셔가지고 빠르게 성공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감정을 통제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도 방학이다, 뭐 명절 연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 소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쳐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 감정이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구나.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를 전달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내가 정말 나를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려면 부자인 것도 좋고요.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수도 좋고요. 다 좋아요. 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하고, 신랑과 와이프가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성공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감정이 나를 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공하기 위해선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면서요. 시간 관리를 해서 시간을 전략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일에만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시간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삶을 관리한다는 것과 같고 삶을 관리한다는 것은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과도 같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화가 나. 내가 어떨 땐 너무 짜증이 나. 어떨 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걸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다면 아니 이런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슬플 때 있고 행복할 때 있고 즐거울 때 있고 억압받을 때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요. 명절 연휴 겪으신 어머니 여러분들 많은 걸 느끼시죠? 너무 짜증이 나, 너무 화가 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신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모든 명절 연휴는 내가 다 챙겨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요즘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삶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 감정 조절을 한번 해보면 감정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윤택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이 감정을 한번 역으로 통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전달해드리고자 해요. 주체적 삶을 위한 감정 조절. 주체적 삶을 위한 감정 조절 10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시간 관리가 삶의 관리라면 삶의 관리는 감정 관리이다. 시간 관리가 삶의 관리라면 삶의 관리는 감정 관리이다. 당신은 감정이 삶을 어떻게 운용하도록 관리하는가? 감정을 통제하고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면 다시 말해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사후 결정이 아닌 전략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삶, 자발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발적인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감정을 정복하라는 것이 고통도 느끼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지 마세요. 약점을 전혀 드러내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말고 기계적으로 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언제 이렇게 화가 날까? 나 언제 이렇게 기쁠까? 나 언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네. 저는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나는 언제 슬프지? 나 언제 기쁘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지 마시고요. 방송 잠깐 접으시고 퍼즈 누르시고요. 나 언제 기쁘지? 언제 화가 나지? 언제 스트레스를 받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 환경을 알 수 있다면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는요, 일이 너무 많거나 압박을 느낄 때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1부터 10까지 쌓여 있는데요. 그런데도 또 밀려 들어올 때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어요. 내 힘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신랑에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거나 엉뚱한 데로 화살이 튀어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매일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행복하게 지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알차게 보내자 라는 게 저의 지금 목표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시다면 내가 언제 지치는지, 언제 화가 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내 자신에게 너무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아이들한테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얘네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애들한테 조금 기다려줄 걸. 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재밌었을까? 비누칠하는 게 나에게는 빨리 이걸 정리하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엄마와의 시간, 엄마와 장난치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 로션 바르는 시간, 마사지 받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이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줄 몰라서 책을 읽지 않는 게 아니라 엄마가 들려줄 때가 더 재밌어. 엄마가 읽어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행복한데 그 순간에 빨리 정리를 하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 감정에 느끼기 전에 나 이러면 힘들어하지. 일이 너무 많이 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이럴 때 이렇지라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빈도수를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롬무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은 오용, 관리, 정복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3M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용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그게 뭐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 적이 없는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통제당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그릇된 반응을 하고 침착한 상황에선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감정이 나를 통제하는 경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용하지 마. 그럴 경우는 절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빈도수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어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감정을 느끼죠. 그 감정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후회하죠. 잘못 사용한 거죠. 그리고 또 반복을 합니다. 이게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를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감정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와칭에서도 설명해 드렸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오늘 슬픈 하루를 보낼 것인지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것인지, 이 감정은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너무 화가 났어. 내가 화난 삶을 사실 거예요? 찡그린 얼굴로 오늘 하루 보내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용되는 감정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론무어의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리라는 거는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아,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아, 내가 긴장했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당신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시간을 소비하고 투자하고 낭비하는 요령도 알고 있다. 네, 당신은 현명하다. 아마도 이 책이 당신이 읽는 첫 번째 책이 아닐 것이다. 당신은 이미 시간을 전략하고 관리하는 몇 가지 전략을 알고 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바쁘고 처리하지 못할 일 위에 쌓여가는 또 다른 일에 짓눌려 하며 생활과 건강,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이뤄내지 못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좋아하지 않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반박을 하고 싶어요. 저 그전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위임하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위임하라. 그래서 놀면 어떡해요? 위임하고 나서 나는 이거 내가 잘 못하는 일이니까 청소부에게 맡기고, 나는 이거 잘 못하니까 이모님한테 맡기고, 이건 내가 잘 못하니까 베이비시터한테 맡기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많이 위임하고 싶죠. 그러면 정말 저희가 부자였겠죠. 부자였으면 청소부도 쓸 수 있고, 도우미 이모님도 쓸 수 있고, 베이비시터도 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기들이 붙잡고 가는 거고, 그 힘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신랑이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은 공감하시죠? 육아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1부터 10까지 제 눈에는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데, 신랑들 눈에는 자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위임하고 싶죠. 그런데 책 한 권 사는 게 아까운 것들이 주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남자들은 검색을 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제일 비싸든 말든 그거를 사는 것이 끝나는 거고요. 여자들은 여행을 하나를 가더라도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행 한 번 가는 거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자들은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어떤 게 조금 더 저렴할까? 그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여행 계획을 짤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위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나도 조금 좋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눈에서 잊혀버려야 되겠다. 내 마음에서 내려놔야 되겠다. 잘 실천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내가 정말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해. 아니면 아이들 케어할 시간이 부족해. 아니면은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할 시간이 부족해.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라면 무언가 하나는 포기하셔야 되세요. 꼭 포기하셔야 되세요. 포기하셨을 때만이 시간이 나오세요. 아니면 잠을 줄이셔야 되시는데, 여자분들이나 다들 너무 바쁘게 사세요. 사실은 바쁘게 사시는 와중에 정말 쓸데없는 일로 바쁘게 사시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좀 내려놓으셔도 되세요.
빨래 일주일에 한 2번 하시고요. 청소하셔야 되는 거 좀 미뤄 놓으시고요. 설거지 매 끼마다 하셨다면은 그거 저녁에 한번 몰아서 식기세척기에 돌리시고요. 그다음 청소기 매일 돌리셨다면 그거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아니면은 밀대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위임하시고요. 청소 그러면 조금 위임이 됐을 거고, 육아 부분은요. 어, 아이들 이거는 뭐 위임하거나 이렇게 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하고 같이 책 읽는 걸 한번 해보신다든지, 어, 엄마가 책 읽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도 심심해서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써보신다든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없는 낮 시간대는 낮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가지고 에너지를 충족을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위임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매일같이 버리셨다면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버리는 것들로 바꾸다든지, 일의 빈도수를 줄이셔야 되죠. 또 회사 일 같은 경우는요, 메일을 정리하거나 책상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아요. 그리고 잡동사니 메모지 정리하다든지 이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시는데, 그걸 조금 미뤄두세요. 거기서 중요한 메일만 캐치해서 보시고 광고성 메일은 다른 스팸이나 이쪽으로 빼버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그 다음에 일지 적는 거. 매일같이 일지 적어야 되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도 조금 러프하게 이렇게 시간 단위로 적는 게 아니라 조금 러프하게 적어보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저도 오디오북은 많이 시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책에 워낙 적는 걸 좋아해서 책으로 많이 적어서 내보내기는 하는데, 오디오북도 보시는 분들은 괜찮으시대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책을 정말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디오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이 책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책을 구입하셔서 줄 거시면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의 정말 진짜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소비 패턴이 강남에서는 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 350? 한 그 정도 되나 봐요. 그 정도가 되는데, 그들의 패턴에서 보면은 소비는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소비 패턴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대요. 일반적인 사람들, 부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들은 생활비, 그리고 소모성, 이런 데 많이 쓰고요. 그 부자들은 어떤 데 쓰냐면은 문화생활, 아니면 운동, 건강관리, 그 다음에 책 구매, 이런 데 많이 쓴대요. 그들은 핸드폰, 모바일 폰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할까라고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연예 기사를 보는가 하면, 부자들은요, 매거진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사 경제라든지, 그리고 책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있대요.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모바일 폰으로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내가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가? 아니면 웹툰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연예 기사를 보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쇼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고 있대요. 모바일 폰으로. 그런데 그 부자들은 경제나 매거진이나 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의 시각을 조금만 더 옆으로 빼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위임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주부들은 위임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빈도수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자면은 사람을 쓰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평민들이잖아요. 그 평민들이 정말 우수해지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내려놓으세요. 그 빈도수를 줄이시고 가사 일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나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공간을 다락방이라도 좋고요. 베란다도 괜찮고요. 아니면 침실에 한 모퉁이
모퉁이에 조그마한 책상 놓으시고 조명 하나 해 놓으셔가지고 거기만 내 공간이라고 치시게 되면 거기서만은 바깥 일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든지 글을 좀 적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취미생활 차를 마셔본다든지 아니면 재봉틀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퀼트를 해본다든지 이런 취미생활을 한번 하셔가지고 나의 공간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많은 내가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뭘 하라고 하냐면요. 정복을 하라고 그래요. 정복을 하라. 감정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지금 자신이 감정을 불 속에 있는지, 불 속에서 빠져나왔는지 알 수 있다. 불가피하게 나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마음의 완충제가 감정이 날뛰지 못하도록 구속복을 입혀준다. 덕분에 침착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감정을 정복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과 형편없이 못하는 일을 알 수 있으며 전략과 비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낮은 가치의 일들을 위임하거나 폐기하거나 비전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정복하는 6가지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해라. 예, 여러분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어요.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바로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마케팅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것도 물론 매출과 바로 연결이 되는 활동들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들은 바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화를 돌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 단기 목표, 긴 목표는 너무 힘들어요. 단기에 나는 책을 5권 읽어야지. 영어를 잘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영어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막연하게 나는 영어 회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지으셔야 되세요. 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본을 외울 거야. 아니면 영어책 어디서 어디까지를 외울 거야. 아니면 이 정도 회화에서 초급에서 여행 영어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레스토랑에서의 영어는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의 목표를 정확히 세우셔야 되세요. 그리고 단계별로 밟아 나가셔야 되시고 나머지 것들은 포기하셔야 되십니다. 버릴 줄 아셔야 되세요. 그리고 자기 공간에서 예쁘게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미루거나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니면 효과적이지 어려워. 이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돼. 이런 일들은 밀어놨어요. 그런데 뒤에서도 나오는데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쌓여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쌓여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쌓여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당면한 과제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래요. 예. 처리해야 할 일 더미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당면한 과제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당면한 과제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업무를 건너뛰면 내가 다시 작동할 때까지 시간이 낭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A라는 일을 하고 있다가 B라는 일을 하려면은 그게 이게 서류가 어디 있었지? 이거 회의 때 어떤 내용이었지? 이거는 어떤 배경으로 해야 되지? 전략은 뭐였지? 그 다음 단계는 뭘로 해야 되지? 목차는 어떻게 되지? 이거를 전부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의 패턴이 끊기게 되면 그 일을 다시 회상하기까지의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발동을 걸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에선 달라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요, 분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쭉 하는 것보다 A라는 것을 1시간, B라는 것들 1시간 끊어서 할 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라는 거는 A부터 Z까지 쭉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착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A부터 Z까지 끊어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일을 하실 때는 집중적으로 빨리 처리해서 끝내는 게 빨라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전과 후와 그 다음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가동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게 걸리더라도 몇 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셨다면 끝내시는 게 맞아요. 시작하시고 빨리 끝내시는 게 업무를 가장 빨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구리를 먹어라.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말들이 잘 없죠.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대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하라는 뜻이래요. 당신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미루지 않았다 한다. 지금 당장 정면으로 공격해서 돌파해야 한다. 개구리를 먹어라. 라는 브라이언트 트레이시의 말처럼 가장 먼저 개구리를 삼켜버림으로써 남은 일은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해치우면 눈 딱 감고 덤벼들어라. 핑계 대지 마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최악의 일을 가장 먼저 하고 나면 남은 하루가 평온해질 것입니다. 최악의 일을 가장 먼저 하면 남은 하루가 평온해질 것입니다. 남은 하루가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뿐만 아니라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고 나중에 그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단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중요치 않은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 당신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거나 아예 믿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인 시간 소모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다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전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주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나에게 침범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전에 반드시 책과 리뷰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시간에 자꾸 미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왜 모임을 이때 가지자고 하지?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오전에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다들 나의 시간에 침범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는 이분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그럼 그때는 이 사람하고 브런치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고 대화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팅 일정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내줬구나. 내가 오전 시간이 널널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안 되겠다. 내 오전에는 뭔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옆집 아줌마가 연락이 온다? 아니면은 저녁에 뭔가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매번 이 시간을 허용해 주진 않았나? 아니면 나는 오전에 다른 업무가 없다라고 하진 않았나?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주말마다 불러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미팅 일정 전혀 잡지를 않아요. 외부에도 아이를 맡겨놓고 어디를 나가지도 않고 신랑에게 맡겨놓고 나가지도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 시간에 불러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제가 저질 체력이어가지고 한 10시가 넘어가면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네, 저녁 타임에 미팅을 하거나 이러지도 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이는 것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정말 내가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 내가 이걸 하기로 결심을 했지. 물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있거든. 되게 하기 싫을 때 다른 잡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기 싫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만은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도록 내가 배우는 게 있어서요. 내가 그 시간에는 어디 가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강연을 듣는 게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시간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라.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라. 첫 번째는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 두 번째, 업무를 건너뛰지 말고 당면한 일에 집중하라. 세 번째, 개구리를 먹어라.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다섯 번째,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라. 가장 거짓말하기 쉬운 상대가 자신인 거 알죠?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안 되겠어. 나 오늘 일 너무 많이 했잖아. 내일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 내일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9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열심히 일했다라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해야 한대요. 그래야 자신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대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하고 나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나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그 정말 열심히 일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일들 중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라고 체크해 보시는 거죠. 다음으로 하루 에너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하라.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세요?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세요? 나는 이 시간만큼은 에너지가 제일 높아. 그리고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 저는 새벽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바로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되게 쌩쌩 돌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저는 정말 좀비처럼 다녀요. 저녁 6시가 넘어가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 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고점과 최저점, 어떤 분들은 저녁이 최고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외로. 그런데 저녁에는 저는 빨리 이제 자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건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잘 파악하시고 최고점일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시기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가치가 낮은 행정 업무들은 시간이 떨어지는, 식곤증도 오고 능률도 떨어지고 그럴 때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건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유혹의 무균 공간을 만들어라. 유혹의 무균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요. 무균 공간이란 뭐냐면 핵심 결과 영역. 핵심 결과,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영역. 그리고 소득 창출 업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업무, 핵심적인 업무. 핵심적인 업무인데 소득이 창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핵심적인 영역, 그 다음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업무 과제에 집중할 때 이메일, 인터넷, SNS를 모두 꺼라. 이메일, 인터넷, SNS를 모두 차단시켜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할 때는 핸드폰도 비행기 모드, 그 다음에 현관문 앞에도 벨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메모지를 붙여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아 최대한 방법을 고려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냉장고와 찬장에 깨끗이 비우래요. 냉장고하고 찬장에 있는 걸 깨끗이 비우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한 번도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대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막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잘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로 완전히 차단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필요한 감정이 뭐냐? 압도감과 혼란과 좌절이라고 해요. 압도감과 그 다음에 혼란과 좌절감이다. 압도감이라는 건 뭘까? 일이 너무 많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충분하지 않은데 그럴 때 압도감 느끼죠. 나 정말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이 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강압적으로 해야 할 때, 일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일과 시간,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압도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압도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5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여라. 내가 이 압도감을 느끼는 게 절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당화하지 마라.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서 9 to 6의 삶을 살고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비난하는 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래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그 당신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을 탓하고 비난하다 보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당면한 과제를 인정하래요. 두 번째,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해라.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많아도 압도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밤을 새워서 해도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에 보풀이 있는 거 잘라내는 게 이거 단순한 업무이지만 밤새서 해도 지겹지 않대요. 게임을 해도 압도당한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아무래도 압도되지 않는다. 압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가치와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빠른 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어. 그렇다면 당신이 가슴 뛰게 하는 일이나 목표가 맞다면 그 일이 전혀 압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가치가 일치하는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단계는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것은 거부하라.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것들은 거부하라. 다른 사람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일,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억지로 떠맡긴 일, 압도감의 원인이 되는 모든 일을 거부하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대리님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요, 저는 이거 제 일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친구 너무 당돌하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일들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고 그 자신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노라고 거부하는 게 잘못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 노라고 거부할 때 대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노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걸 하고 시간이 남으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무조건 노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정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을 처리하라. 그리고 5번째,
가장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하라. 이게 압도감을 해결하는 방법이래요. 압도감은 개인적인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두 번째, 비전과 가치가 일치하는 일을 하고요. 세 번째,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것은 거부해야 되고요. 네 번째,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완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신에게 보상하라.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뤄야 될, 완수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자유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혼란과 좌절감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혼란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혼란된 상태인 거예요. 압도감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나 이거 어떻게 쳐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압도감이고요. 혼란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자신에 대한 의심,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의 부족,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선의 방법을 모른다는 불안에서 비롯되는 거래요. 그래서 혼란하고 압도감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혼란은 조금 더 달라요. 압도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압도감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혼란의 상태는요, 앞으로 전진도요, 후진도 못하는 상태예요. 앞으로 가지도 후진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상태에 빠졌을 때는요, 무조건 어떤 단계를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우선순위에 맞는가? 라고 결정을 하시고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시고 이 혼란의 상태에서 실행을 했다면 자기 판단, 자기 검열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검열에서 이게 맞아 라고 한다면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했던 방법들을 수정해 가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세요. 이 혼란이 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한 방법,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내리시고 공백 상태에서 빠져나와 한 방향으로 속력을 내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방향으로 속력을 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사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더라도 혼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자를 찾아가기 위해 스스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방향을 수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제자리를 찾기 위해 방향을 수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절감인데요. 좌절감은요, 나쁜 것이 아니래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견뎌냈고 무하마드 알리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견뎌냈고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견뎌냈다.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비전을 향한 주체적인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달성하고자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좌절감도 느끼는 거예요. 혼란도 느낄 수 있고요. 압박감도 느낄 수 있고요. 좌절감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좌절감은 내가 앞으로 가고자 했던 실행했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고 해요. 좌절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둘이 모자란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감정에 귀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절감은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피드백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경고의 신호이다. 공정한 경고의 신호이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니까요.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되죠. 수정해서 나가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을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훌륭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들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단단히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해내실 수 있어요. 단단히 붙잡으세요. 단단히 붙잡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해봐요. 모든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끌어낸다. 자신에 대한 칭찬과 보상이 없이 과제에서 과제로, 목표에서 목표로 달려가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일이다. 자멸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것은 만족을 위해 다음 목표를 찾고 그 목표에 도달하자마자 다음 목표를 찾는 중독의 상태와 같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찾는 사람은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성공지상주의, 남에게 뒤처지 않으려는 욕망은 당신을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뜨리게 됩니다. 성공 중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 중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네.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성공 중독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자주 못 남기더라도 저도 좌절감도 들고 왜 이걸 빨리빨리 못 남길까. 그런데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남기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읽어서 흘러가는 내용들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쉽사리 방송을 남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읽고도 그 책을 남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있고, 제가 야금야금씩 성장할 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서 야금야금씩 성장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행복한지, 언제 슬퍼지는지, 언제 좌절을 하는지 느껴보시고요. 그럴 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나한테 힘이 있잖아요. 전혀 통제 못할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빨리 먹으세요. 화가 난다면. 아니면 일들이 너무 많으면 그걸 눈에서 지워버리시고 밖에 나가세요. 산책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시고, 모든 걸 다 가져가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이 최고이십니다. 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선택하셔야 되세요. 행복한 하루 선택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